일단 뭐 정식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나요? 시작된 거예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아, 감사합니다. 저는 참 이거 코로나 때 은퇴를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오태석이라고 합니다. 어, 그 21년이니까 벌써 3년이 지났군요. 은퇴 정년 퇴직한 지가. 그때는 물론 뭐 다 아시지만 20년부터 어, 저 은퇴하고 좀 뒤까지도 계속 이 온라인으로 웨백스를 통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 웨백스의 존재를 잊고 있다가 가끔 이제 세미나 다른 데서 주문을 하는데 참여하지만, 제가 웨백스에 또 서서 이렇게 호스트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오늘 고용석 선생님 그 요청으로 이렇게 또 여러 훌륭하신 분들하고 7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이렇게 같이 제 관심사와 또 여러분의 관심사를 공유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중어중문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문학을 이제 주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불교하고 관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리가 있는 공부이긴 하지만은, 제가 박사를 1990년에 받고, 박사 논문은 송대시 황정견의 소동파와 바로 9살쯤 차이가 나는 시인인데요. 황정견, 황상곡이라고도 하는 시인의 시 이론을 어, 써서 제출을 해서 박사를 받았고요. 국내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뭐 유학 경험은, 공식적인 유학 경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문과는 그 막 입도 선매에서 막 교수요원으로 팔려가기 바쁜 시절에 제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유학을 미처 가지도 못하고 잡혀서 경북대학에서 한 14년 정도 있다가 동국대학에 중어중문학과가 생기면서 정말 운 좋게 어, 동국대학에서 95년부터 21년까지니까 한 26년 정도를 근무하고 나서 음, 은퇴를 했습니다. 그 경북대학에서 13년 반, 여기서 26년 하니까 39년 반을 이제 교수로서 생활을 했는데, 되게 럭키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력과 무관하게 그 교수가 됐던 시절에 그 있었던 것이죠.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50이 돼서 교수가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까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것이지. 다만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 관심이 좀 확장되거나 변했던, 그런, 변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학 이론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학부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삶의 근본적인 퀘스천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보고는 싶은데 쉽지가 않아서, 뭐 중어중문학과에 인문계열로 들어갔다고 과배정을 받아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뭐 어쩌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졸업도 하고 강단 생활도 하게 됐습니다만, 그 갈증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50쯤 넘어서부터는 학문적으로 그 한번 쫓아가 보자, 궁금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아마 그러한 여러 다양한 접근 방식 중에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불교를 통해서 어, 삶과 우주의 진리 체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문학으로 시작했지만은 그거를 넘어서면서 제가 했던 공부가 동아시아 학이니까 동아시아의 사유 체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연결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종교적인 그 언어들과 개념들을 비교해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학하고 연결하는 거 하나, 그리고
가장 객관적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 수학 이런 것들이니까 과학과 수학 같은 학문 체계를 통해서 도대체 그 이과계통, 이공계통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가는가를 어, 궁금해했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물리학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읽게 된 첫 번째 동기는 어, 여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프리초프 카프라의 어,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뭐 이런 책에서 시작됐고 그 책을 번역한 분이 동국대 불교학과의 김용정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물리학을 학부에서 전공하신 분이고 아쉽게도 그분하고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부임했을 때는 이미 원로셨고 곧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한 사이에 그 교차돼서 뵙지를 못했던 것이 지금도 아쉽게 생각되고요. 아무튼 그래도 김영정 교수님의 그 정신과 자세를 제가 많이 흠모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선생님은 아니지만 굉장히 뵙고 싶은 분이었고 학습하고 싶은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물리학적인 관심을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확장시켜 나간 한국에서 참 드문 분이죠. 박성래 교수님 같은 분들도 그런 분인데 외대 그런 분들 몇몇 분들 빼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물리학책을 좀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고 재밌으니까 읽었어요. 뭐 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400권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한국의 물리학책을. 기산식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론 물리학이 한 작은 분야지만 그분들 하는 얘기에 그냥 끼워서 어, 라면 정도는 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재밌으니까 이제 그걸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2006년경부터는 조금씩 그거를 논문으로 써 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도 2024년 18년 정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꽤, 죄송합니다. 이게 제 얼굴이 안 나타나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맞춰놓을게요, 한번. 네? 다 망가뜨리겠네. 자료 띄우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없어졌어요, 자료?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이 엉뚱한 몸통을 잘라서 보실 것 같은데 들어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 한번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네. 얼굴이 잘라지잖아요. 저도 올려주세요. 제가 좀 편입니다. 인물은 없지만 그래도 몸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더 올릴까요? 네, 그리고 이걸 각도를 올리면 누가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이게. 또 지금 안 보여요. 좋습니다. 만지가 만질 때마다 사라집니다. 지한 스님 뭐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교수님. 잘 안 보이시면 저한테 연락이 오면 대답이 없으시면 보여지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띄울까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이제 자료를 띄우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오늘은 앞부분에는 제가 세 타임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 텍스트보다 그 앞선 얘기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선 이해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냥 텍스트를 단도직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문제 없이 잘 보고 계시다. 네네. 고맙습니다. 부담됩니다, 근데. 제 대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래서 교수는 앞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희망은 뭐라고 썼냐면 세 글자로 썼습니다. 연구원. 앞에 안 쓰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 동아시아의 그 근원적인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역이 있고 또 노자와 장자가 있고
저는 뭐 공자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어, 그다음에 불교가 진짜 크게 자리 잡고 있죠. 불교로 한번 빠지면은 여기 고용수 교수님도 계시지만 특히 동국대학에서 말을 잘못했다간 그다 알지도 못하는데 얘기했다고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쉽게는 못 들어갔어요, 사실. 근데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동아시아학을 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기본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으면은 얘기를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재미는 있는데 한번 빠지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마저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들. 그래서 어, 주역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자장자. 불교를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전혀 모르면은 시 이론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송나라 때 시가 이론은 어, 시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시화선, 시, 그림, 선학 이 세 가지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 학문적 필요에 의해서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6개월 동안 중국의 절강대학에 가 있으면서는 불교 논문을 하나를 기초적인 얘기, 선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학과 어떤 연결관계를 갖는지 그런 거를 쓰면서 교수다고 그 절강대학 불교 연구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류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는 노자장자를 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2010년부터는 논문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주역 관련해서 3편의 글을 썼고요. 논문을 썼고 보통 논문을 저쓰면은 한 25페이지 쓰면 보통 실어주는데 그 이상 쓰면 돈을 내는데 저는 한 50페이지씩 써가지고 매번 돈을 내면서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3편 쓰면 한 100, 40페이지는 나올 것 같고 보통 저 양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노자장자도 3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관해서도 3편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9편의 논문이 되고 그것들을 엮은 게 책이 2권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2017년에 나온 노장선역 동아시아 근원사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했더니 누군가는 요새는 오태희 선생님이 노장을 완역을 안 하고 선역을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이게 한자는 여기 노자 장자 선학 주역 노장선역 이것이 동아시아 근원사유다. 네, 그런 책을 580페이지 되는데요. 이 책 한번 돌려보시죠. 썼고 2020년에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서양의 시간론, 동양의 시간론, 동아시아 문학예술의 시간론 그래서 3편과 다른 연결되는 논문들을 묶어서 또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렇게 이 관계되는 책은 2권이 되겠습니다. 단독 저서는 한 5권쯤 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할애된 시간이 세 타임인데요. 오늘은 주역에 관한 3편의 논문을 오늘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좀 기호로서의 주역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난다긴다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또 함부로 쓸 수도 없어요. 뭐 몇 년 얄팍하게 공부해서 그걸 쓴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거든요. 예, 제대로 쓰려면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저는 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수삼 년 공부해서 한 거로는 기호학으로서의 주역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과학과 기호학으로 본 주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잘 안 하니까요. 되게 사상으로 하니까 그렇게 썼었고 대충 교보문고에 나가서 보니까 주역 불교 주역 노자 장자가 각각 최소 50권 정도의 책이 교보문고에만 꽂혀 있습니다. 각각. 뭐 당연히 연구비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책들을 이제 다 사고도 남음이 있었는데 은퇴할 때는 아주 소수만 남겨놓고 다 학교에 놔두고 은퇴를 했습니다.
관심이 계속 변하니까요. 뭐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공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면 주역을 잊어버립니다. 노자장자를 공부하면 노자장자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뭐 시간과 공간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내 마음이 땡기는 데까지 갈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허여하는 데까지 갈 텐데요. 그는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튼 저는 박사 논문을 뭐 여러 선생님들도 뭐 관계 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 논문에 평생을 멈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적지 않이 계십니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혹은 동의하기 좀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혀 의의가 없는 건 아니죠. 아, 거기에 매몰돼서 자기가 한 부분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확증 편향을 갖기 쉬운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서 계속 우리는 같아. 어? 그래서 가자. 계속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노를 저 가는 데까지 가다가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테가테는 뭔지 아시잖아요. 반사신경 매끈. 오늘 은유와 유동의 기호학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기호학으로 본 주역이면서 그 안에는 어, 내면적으로 은유와 유동성이 존재한다라고 봐서 은유와 유동의 기호학 주역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운 좋게 제가 교육부에서 3번의 우수 성과를 받았는데, 1년에 한 50명씩 뽑습니다. 근데 인문계는 한 8개밖에 안 주고 나머지 한 40개 이공계통을 주는데, 3번 됐을 때 처음 된 게 바로 기호학으로서의 주역이었고, 두 번째 게 노자였고, 2012년, 15년, 그리고 2020년에 동아시아 시공간 과학철학적 독법이 세 번째로 교육부 연구비 받은 것 중에서 뽑는 겁니다. 그 교육부에서. 그래서 뭐 우수성과 이렇게 자기네들이 자기 PR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연구비 줘서 공부를 시켰는데 교수들 이런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뭐 자기 합리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교육부에서. 아무튼 운 좋게 그래도 그런 게 돼서 이때는 전시회도 좀 열고 막 그렇게 해서 패널도 만들었던 거는 오늘 맨 마지막 한 번에다가는 9페이지에다가 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면요, 5개, 진짜 이거 좀 나눠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쭉 4, 5분이 4, 5명이 여기 들으신다고 우려드리면서 5분을 갖고 왔는데요. 집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이게 최종본입니다. 집에서 뽑자마자 나왔으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면 나눠주시죠. 거의 아마 조금 시청을 좋아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를 벗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네요, 진짜. 네. 보시면은 대충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뭐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번호를 보면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1이 주역 음향론의 과학철학적 조법, 2가 사건, 이벤트의 시공간적 기호와 그 은유성, 3이 태극 중심선의 미분철학적 함의, 4가 음향 기호의 상호 텍스트성과 자기 조직성, 그리고 5가 주역 기호학의 문화적 확장, 생활 역학과 동시성, 융의 동시성 원리죠. 그리고 이제 6이 이제 다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게 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PPT도 따로 제가 주역을 1편, 2편을 쓰고 3편을 못 썼냐면 나중에 썼습니다. 그 2018년쯤에 썼는데 3편은 주역과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 보시기에. 양자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가 다르거든요. 디지털 컴퓨터는 0 할래, 1 할래, 플러스 할래, 마이너스 할래.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걸 비트라고 하고요.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로 갑니다. 퀀텀 비트의 준말이죠. 그거는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가 아니라 짜장면과 짬뽕을 함께 먹겠어. 0과 1을 함께 취하겠어. 양과 음을 함께 갖겠어. 이러고 계산을 하니까 2의 n승배로 그 계산력이 확장되죠. 아주 빠르죠. 2018년경에 대충 한 50큐비트까지 개발됐습니다. 실제 실용은 아직 한참 안 되지만은 개발은 그렇게 됐고 계속 요새 뉴스도 뭐 나오지만 한 수삼 년 이후에는 250큐비트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나와봐야 아는 일이고요. 아무튼 256큐비트라는 말은 뭐냐면 2의 256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2의 2제곱하면 4잖아요. 3제곱하면 8, 4제곱하면 16이고 5제곱하면 30이고 2의 6승 하면은 64인데 64는 굉장히 궁금하시죠? 주역의 뭐와 같은가요? 64는 괴와 같습니다. 음과 양의 2의 6제곱하면 64괴가 나옵니다. 2의 10하면 1024 이런 식으로. 그 큐비트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프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큐비트 그래프는 일반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든지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도 좋아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제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립토커런시. 뭔가요? 크립토커런시. 크립토커런시라고 제가 이름을 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암호화폐거든요. 비트코인이죠. 대변되는 것. 2008년에 나왔는데 그때는 10센트도 안 했습니다. 한 개에. 지금 1억을 돌파했었죠. 한 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 양자 컴퓨터와 음향을 연결했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제가 환기시켜 드리면서 이 음향 기호의 이진법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본 그 주역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들어가기 전에 1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0세기 들어서서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일단은 거시 배경으로서 썼습니다. 19세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물리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면 유럽에서요. 물리학을 공부했다면 아니 물리학 자네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왜 물리학을 하지? 이제 물리학에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자네같이 훌륭한 사람은 물리학을 해야 뭐 얻어먹을 게 없어.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발견을 다 했거든 거의 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9세기에. 그들이 근거했던 물리학은 뭐였냐면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었습니다. 기계론적 물리학입니다.
대충 다 나왔어요.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이라든가. 그래서 다 나왔는데 뭘 또 하겠다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라기에는 스스로 자기가 물리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1915년에 10년이 지나서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물리학자들, 세계적 물리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을 찾아갔어요. 아인슈타인은 그때 스위스 스톡에 근무했었단 말이죠. 깜짝 놀랐죠. 아인슈타인도 혼자 사고실험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 이론을 썼는데 이 아인슈타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한 여러분이 물리학자면 말이죠. 저한테 막 올 거 아닙니까? 제가 아인슈타인이라면. 그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유, 당신 같은 그 유명한 물리학자는 처음 봅니다. 그랬더니 그 여러분 유명한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거울도 안 보고 삽니까? 이랬어요. 네가 제일 훌륭한 물리학자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리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 어떻게 보면 역사는 주변에서 나타난다. 중심에서 나타나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기존의 패러다임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창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약간 또라이가 돼야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또라이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또라이, 돌, 아이돌. 또라이, 돌. 뭐가 나오죠? 아이돌이 나옵니다. 또라이가 하는 가운데 아이돌이 나오는 거죠. 집단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역사를 깨고 나오는 사람, 파쳐나가는 사람은 계란을 깨는 사람, 아프락사스 같은 계란을 깨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죠. 깬다는 건 뭡니까? 제 중국말 쓰겠습니다. 따포라는 말은 따는 플레이한다 뜻이에요. 어떤 동작, 오퍼레이션 한다. 포는 파괴한다 뜻이에요. 때려서 파괴하다. 때려서 없애는 게 따포입니다. 그게 뭐죠?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쌍기우로 시작해요. 시옷으로 끝나요. 때려서, 깨서, 치는 거. 그렇죠. 깨치면 다 깨치입니다. 깨서 쳐야 너 기존에 네가 갖고 있는 그 가판들을 다 깨쳐야 제대로 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 거짓부렁이잖아요. 선생님이라는 게 다 거짓부렁이거든요. 그걸 깨쳐야지 나의 진리가 나오죠. 그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 처음 보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기존의 물리학자들은 깰 수가 없던 사람들. 창의적인 아인슈타인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을 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그 플랫폼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거 볼 때, 내가 어느 기차를 타고 있을 때, 여기에 섰습니다. 여기 섰는데, 그게 기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딱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는데 이게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딱 서 있는데 창문으로 보는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가 움직이면 제가 움직이는 건지 내가 가는 건지 모르죠. 내가 가고 있는데 제가 움직이는 거로 생각되죠. 그렇죠? 이게 특수상대성입니다. 모든 좌표계는 우리가 다 좌표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0에서 1로 가 있고 선생님은 1에서 3으로 가기 시고 0에서 3으로 계시잖아요. 고용수께서 1에서 5로 계시고
하면서 이루기 시작해요. 그렇죠? 좌표계 있거든요.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좌표계는 평가 나가는 것이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둘이 있는데 파란 것과 빨간 것이 있는데 파란 것이 가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빨간 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얘가 이 A 입장에서는 이게 가는 걸로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 입장에서는 또 얘가 가는 걸로 느끼고. 그러니까 하기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놈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아인슈타인이 말한 특수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철학적. 이거는 민주주의적 존재론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아주 데모크라틱한 온톨로지죠. 아주 민주적이에요. 플랫 온톨로지. 플랫 평평하잖아요. 플랫한 온톨로지. 존재주의. 너랑 나랑 똑같아. 내가 볼 때 너랑 나랑 둘 중에서 A와 B 둘 중에서 내가 본 게 진실이고 B 네가 볼 때 B 네가 본 게 진실이야. 이게 상대성 이론이 철학적으로 너무 쉽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빛도 거기에서 따라서 달라져요. 상대성 이론에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나중에 동시성의 상대성인 걸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다르게 속도가 느껴집니다. 기차가 여기 가고 있어요. 기차가 여기 있는데 기차 안에서 여기서 불을 켜가지고 반짝 켜면은 이 불을 볼 때 이 불의 속도가 이 불을 바라보는 사람이 기차 안에 여기 있느냐와 기차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다 다르게 느껴져요. 얘가 보는 것 다 다르다.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적인 것이 일어났는데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상대적이라는 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A, B가 본 게 다른데 어때? 누가 맞을까요? 초등학교 시험에서 둘 다 맞다예요. A, 네가 본 것도 맞고 이 기차 안에서 본 건 너의 진실이고 이거 트루스예요. A는. B, 너의 진실이야. 다 맞아.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모든 관성자표에서의 모든 존재의 관찰은 모두가 자기 진실적이다. 이 말하면 아인슈타인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거기서 한 걸음만 밖으로 나오면 인문학으로 나오면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한 걸음만 나오면 종교학자이기도 하죠.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리학자 따로 고3 때 너 어디 갈래? 저는 물리학을 할 거예요. 저는 철학을 할 거예요. 저는 인류 철학을 할 거예요. 불교학을 할 거예요. 수학을 할 거예요. 뭐 경제학을 할 거예요. 다 다르다면 갔더니 그 5개의 과에서 교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입만 딴짓하지 말고 경제학만 열심히 해. 그러잖아요. 이것만 해. 절대로 남의 하는 거 하지 마. 이것도 모르는 놈이 중국문학도 모르는 놈이 무슨 개똥 철학을 한다고 해. 정신없는 놈이야, 저는. 그래가지고 뭐 크게 쓰지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왜? 그 선생님은 지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진리가 나눔이 있었나요? 아니면 원래 나눔 이전에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한테 너무 쉽죠? 나눔 이전에, 그쵸? 아르바는 이전에 그 원형의 덩어리가 있지 않았어요. 그쵸? 공의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나눠가지고 너 빨리 들어서 파는 거 중에서 어떤 게 좋아? 이 가시방들. 아, 나는 7개 색깔 유전했게 좋은데요?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어, 정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짧은 파장이 더 좋은데요? 자유선. 적은 빨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파장이 긴 것들은 긴 거 안쪽에 것들은 정해주는 거. 적색. 이 천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으면 여기서 적에서 빨이 저기죠. 그 다음에 자가 보라색 아닙니까? 이 적색 밖에서, 그래서 적 외선, 자색 밖에서 자 외선. 그렇게 됐어요. 파장이 길고 이거는 짧죠. 이건 뭐라 그래요? 가시광선. 가히 볼 수 있는 광선. 우리 눈은 볼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데시벨도 몇 데시벨부터 몇까지만 듣잖아요. 강아지가 듣는 소리 왜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내가 본 게 다 진실이라고 우기고 앉았으면은 걔가 볼 때는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걔는 난데 왜 저 사람이 개소리를 하고 있지? 그럴 거 아닙니까? 온라인에서 이런 얘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특수상대성 이론이 그런 등속에서 얘기를 했다면은 해놓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야, 이 세상은 등속이 아닌 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걸어고 똑같이 걷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나가 빨리 들어가고 천천히 들어가고 그러죠. 그건 가속이 붙기도 하고 감속이 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일상적인 거죠. 우리의 삶도 늘 이렇게 템포가 있다는 말이죠. 똑같이 사는 거는 기대라고 그러죠. 이걸서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을 놓고 먼저 특수한 상황에서 등속운동이라고 특수. 가속운동은 감속운동을 포함해서 가속운동이죠. 가속운동은 어떤 것을 위해서 생기냐면요. 보세요, 저를. 갑자기 뭐 여러분에게 달려가고 있잖아. 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이 6분이나 계시잖아요, 지금? 6분이 계시기 때문에, 몸무게 60씩 해가지고, 66이 360kg인데 나는, 기껏해야 뭐 60 몇 킬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의 무게가 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실은 이 밑에 중력이, 지구 중심부의 중력이 커서 안 그럴 뿐이지만, 여러분이랑 우리 둘이 우주 공간에, 지구공간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제가 가서 붙게 돼 있어요, 자석같이. 왜? 여러분이 끌어당기니까. 중력이 꼭, 그럼 무게로만 가능할까요? 지식의 중력도 있지 않을까요? 감성의 중력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의 중력이 저는 철학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문학적으로 얘기해서는. 중력이 큰 사람한테 우리는 가서 붙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골똘히 아인슈타인이 연구하면서 아주 수척해졌어요. 10년 동안. 수학을 몰라서 수학 공부까지 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강남의 학원에 다니는 거예요. 그걸 풀려면, 가속운동을 풀려면 자기가 수학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필요하니까 수학을 또 가서 공부한 거예요. 너무 수척해져서 사촌 여동생이 결국은 케어를 해주다가 결혼을 까지 하게 됐죠. 그런 정도. 다 나중에 헤어졌지만은. 아무튼 이러한 역경을 딛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가속운동에서 가속운동은 중력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 그냥 떨어지죠? 그죠? 2분의 mv 제곱으로 속도로 떨어집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엘리베이터를 위로 당긴다고 하는데 당기는 걸 생각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력과 밑에서 잡아내는 중력과 위로 몰리는 가속도는 사실은 같다. 이걸 등가 원리라고 하는데요. 값어치가 같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첫 출발은 등가 원리입니다. 중력과 가속도는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중력이 너무 세면은 여러분 2014년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아주 재밌게 저는 봤죠. 너무 흥미롭게 봤고. 그때 킵손이 그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그걸 하려다가 아니 저 갑자기 감독을 잊어버렸는데 그 못하고 다른 감독이 했을 때 킵손을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이론 물리학자인 킵손을 모셔다가 계속 자문을 받고 그 사람은 이론 물리학에서 우주에 타임머신이 가능한가 이걸 그런 걸 연구한 책이 됐어요. 2018년인가요? 킵손이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그 너무 놀랍죠. 영화를 감수해준 사람인데 노벨상도 받고. 그러니까 장난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도. 그러니까 굉장히 감명 깊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 재밌는 게 나오죠. 어린 딸한테 아빠 여행을 올게. 내가 나사에서 그, 그 명령을 내려서 내가 그 세월 항성으로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아빠 가지 마. 막 울고 막 그랬던 어린 딸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우주에 갔다 오니까 딸이 누워있는데 자기 손자들하고 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 이제 만났어야 됐고 그 딸도 나중에 나사에 근무했죠. 교실을 했단 말이죠. 됐으니까 딸이 죽음을 보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근데 갔어요. 30대 아버지를 빨리 빼먹는 거예요. 굉장히 약간 묘하죠.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딸이 아버지가 왔는데 딸을 보는데 서가 안쪽에서 일하고 있는 딸을 본 거예요. 근데 딸은 아버지가 여기 와 있는 걸 보지 못해요. 도서관 책장 뒤에 있는 왜 그렇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시공간이 다른 거지. 시간과 공간인데 그 시간과 공간에 사실 얽혀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정치입니다. 하나의 우리가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공간에 경북대학교 성화관 307호 이 공간에 2500년 전 혹은 560년 전, 178년 전에 어떤 그 상황이 있었는지 모를 우리가 시공여행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또 이 230년 후에 어떤 일이 여기서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대화할지도 모르고 엑세적인 얘기지요. 뭐 그런 것들. 시공의 공간은 별도의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time and space라는 말이 서양에는 있습니다만 우리 동아 사건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별도의 말이 있지만 둘을 한꺼번에 쓰는 말들도 세 개나 있어요. 제가 발견한 말도. 뭐가 있죠? 시간의 세, 공간의 세. 그렇죠? 손자, 시간의 존, survive 한다는 게 좋죠. 쟤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being. 이 공간에 있는 거, 오태석 네 하는 거는 오태석이 이 공간에 있으니까 실적으로 얘기하면 네, 이 공간에 밖에 있으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온라인 웨엑스까지 지금까지 있어서 밖에 있어도 내가 되는 거죠, 요새는. 그 유비코터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는 바뀌지만, 뭐가 있죠? 주가 있죠, 주.
제가 이렇게 거꾸로 쓴 이유를 아시죠? 이쪽은 스페이스로, 이거는 뒤에는 타임이기 때문에, 이거 거꾸로 썼네요. 우주 때문에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시간, 타임이고, 뒤에 저기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시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도 많이 들으신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시공. 네? 국제도 그런가요? 제가 시간일 수도 있고, 타임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의 제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럼 어떤 뜻이래요? 나라와, 네. 그, 그, 중국어, 고전 중국어에도 제가 시간으로는 쓰여요. 네, 예. 그렇게도 되겠네요, 진짜. 그건 뭐, 생각을 못했어. 이 시공이라는 표현을 쓰죠. 중국에서 이제 시공, 초시공, 차오시공, 뭐 이렇게 쓰거든요. 세계, 존재, 우주. 우주는 주가 되겠죠. 이런 걸 한꺼번에 쓰고, 그러니까 시공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 동아시아 사회에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에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했는데, 바로 뉴턴의 사유는 그 시간과 공간을 분리했고, 우주는 아주 균질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신의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건 아리스토 플라토닉 아리스토 그대로 2000년을 내려온 거예요. 누가 깼냐? 아인슈타인이 깼 것이죠. 아인슈타인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을 했어요. 양자역학도 처음 발견했지만, 물론 나중에는 닐스 보어에서 당했으나 아직까지도 100대 빵으로 지금 아인슈타인이 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남아있습니다. 아직 미해결의 상태가 남아있습니다. 비국 소유 상태에서의 양자 얽힌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양자역학, 양자역학 퀀텀 미케닉스, 양자 물리학이라는 말도 쓰지만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뭐 영화관으로는 그렇게 양자 물리학이 나왔을 뿐이지만, 네. 양자역학까지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1장을 물리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 20세기 초에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의 양자역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 토대가 흔들렸다. 아주 펀더멘탈 기초가 흔들렸다. 이전에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꼭 옳지 않다, 꼭 옳지는 않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플라톤 이후로 계속되었던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형이상학적 관점들, 아주 굳은 생각들, 아주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끝까지 추적하는 힘이, 추적하는 힘도, 추적하는 힘도 둘 다 강하고, 우리는 대충으로 하죠. 동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중국 사람 다 대충 합니다. 노벨상 안 나온 이유라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나오긴 나오겠죠. 그 사람들은 성수, 시제, 격, 이런 것들이 다 일치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했어? 했지. 뭐, 거시기 말이야. 우리는 뭐, 주제도 없고,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언제 힘드냐도 힘들죠. 이렇게 서양의 기존의 사유들이 서양의 그 문명화되는 걸 힘으로 산업혁명 이후로 아시아를 다, 아프리카를, 중남미를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20세기 초까지.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이 우월한, 그래서 대화시키는, 문명화시키는 그 힘으로 나왔었고, 우습게 보았던 동아시아인의 입장에서는 뭐 아프리카도 우수한 게 있겠지만 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중남미도, 인도도. 저는 인도가 제일 무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안 갑니다. 한번 갔다가 거기 매력 때문에 못 나올 것 같아서 안 갑니다. 정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빠질 가능성이 처음에 되게 시작을 하고 실패해요. 그 다음에 몇 달 있으면 은근히 갖고 싶은데. 근데 두 번째부터 계속 가속한다 해서 간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이 우습게 봤던 동아시아적 사유가 얘기할 거리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생겨나기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동아시아라는 제가 동아시아의 사유, 고전 사유들, 이스테이션 그 소스, 아주 에이션트, 클래시컬 그런 사유들을 재해석해보자. 다시 바라보자. 현대 물리학의 관점을 가져다가 동아시아 사유를 이전에 인문학적 자체 사유가 아니라 물리학의 사유를 통해서 해석해보았을 때 누가 만나보자. 제 욕심은 그거. 맞는 거 이만큼 있다고 그걸 뻥치게 하면 그건 나쁜 놈이죠.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을 지켜서 쓰되 사실의 부분들을 제대로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붙어보는 거죠. 따져보는 거죠.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글을 쓰기는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57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네. 쉬는 게 저도 요새 학생 해보니까 중간에 반드시 쉬어야 되는 잠깐. 옛날에 안 쉬었거든요. 쉬겠어요. 10분 있다 하겠습니다. 7분에.